그래. 또 만났네. 온라인 강의가 지난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카메라에 섰구나. 선생님 얼굴 어떠니? 굉장히 좀 피곤하고 피폐해 보이지? 너네들도 똑같이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능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신발끈 동요 매고 절대 뒤처지지 않게 한 발자국이라도 여러분들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일단 지난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는 선생님이 선지 분석 위주로 좀 약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번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상 지문은 읽을만 했는데 선지에서 나오는 단어, 이게 이런 단어가 나오려면 지문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헷갈렸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지나 개념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업하는지 아시죠? 선생님 또 옆에서 또 부지런히 채팅창에 여러분들 꼭 강조하고 싶은 개념들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준비됐어요? 문제 다 풀려왔어야 되는데 풀려오지 않았으면 이거 굉장히 좀 약간 힘들 수 있어. 자, 풀려왔어요. 풀려왔다고 믿고, 자, 지금부터 준비. 자, 출발. 자, 이제 첫 번째 세트부터 한번 볼까? 이쪽에 자, 자막으로 정답 보여? 채점들에 다 있지? 자, 이번 9월 모평에서 현대시가 어떻게 나왔더라? 현대시가 두 작품이 묶여져서 나왔지? 올해 수능 때도 그럴까? 알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지?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추어처럼 현대시 두 작품 묶여진 것만 연습하는 친구들은 없죠? 자,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에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들을 부지런히 풀어두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자기가 혼자서 선택해서 푸는 문제들은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풀리기 쉬운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 수가 있잖아. 그럼 자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는, 이 시기에 주는 자료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번 세트는 자, 현대시 두 작품에 수필 하나가 묶였어. 딱 봤을 때 정보량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럼 이럴 때는 지문부터 읽을까, 문제부터 볼까? 그건 너네들이 마음이야. 지금 수능 2달 남겼는데 갑자기 방법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나는 뭐 지문을 먼저 읽고 풀었어. 그럼 그대로 가. 보기를 또는 문제에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고 풀었어.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다만 그걸 굉장히 익숙하게 단련시켜놔야지. 그리고 작품을 좀 많이 알아둬야 돼. EBS 작품. 이번 9월 모평을 보고 EBS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네들이 문학작품을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할 거야? 막연하잖아. 그렇다고 맨날 모의고사만 풀자니 이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도 풀고 EBS 작품 정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은 기존에 문제 푸는 방식이 보기부터 항상 먼저 보고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도 보기부터 읽는 애들은 보기부터 보면 되는 거고 지문부터 차분히 그냥 읽고 푸는 애들은 그냥 지문부터 읽어도 돼.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작품이 묶여졌을 때는 만만한 작품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너네들 입장에서는 꽃덤불이 그나마 좀 만만하지. 고등학교 내신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 그 꽃덤불 내용은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그지? 그 다음에 광복 직후, 광복은 됐어? 근데 그 이후에도 혼란스러워. 딱 그 내용이었거든. 근데 웬걸? 자, 3번 보기를 볼래?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웬 뜬금없는 사랑? 자, 하지만 너네들이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자, 가해도 나에도 익숙하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정보 연결이 잘 되는지. 수능은 항상 말했지만 정보 연결이 제일 중요하댔잖아. 맞지, 그지? 그리고 지금 보기가, 자, 3번 문제 보기가 한 7줄이 된다? 보기도 하나의 독해를 했어. 이 중에서 비문학 풀듯이, 비문학 지문 읽을 때도 거기 있는 단어들이 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 빨리 핵심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눈에는 이런 단어들이 보였네. 이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어떤 위협이 오면 자 그걸 맞서야 된대. 그러면 지문에서 긍정적인 단어, 화자가 원하는 어떤 대상들은 다 사랑이네. 그걸 위해서 자 화자가 뭔가를 하는 행위들, 자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네. 관심과 노력, 위협에 맞서는 거.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일제 강점기가 안 나왔다 해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3번에 1번 선지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헐어진 성토 나왔네. 직관적인 언어 능력상 성토라는 거는 딱 이렇게 번성하고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서 있어야 되는데, 헐어졌어. 그럼 부정이지. 그러면 지문에서 부정적인 정보만 연결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자, 화자가 뭐라고 있냐면, 이야기하고 있네. 그럼 너네들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자, 지문에서 판단해야지. 그랬더니 지문에서, 자, 가제문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자, 얘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 번째 줄. 이연에.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그러면 태양은 모시는 대상이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 태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심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선지 뒤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까 선생님 말했지? 내가 배웠던 꽃덤불이 광복 직후의 상황,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보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보기에서 화자가 원하는 대상, 소망하는 어떤 대상, 지향하는 어떤 대상들은 다 이걸로 의미를 봐야 돼. 그러면 이 지문에선 태양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바로 사랑을 의미하겠고, 그걸 위해서 그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 연결되지. 선생님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충분히 연결되는 거지. 맞지? 자, 2번 한번 볼래? 자,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벗들. 자, 일단 어감상 어때? 몸, 마음 팔면 안 되지. 여기 지금 3년에선 이 그 가 작품에선 3년에 나와 있지. 지금 이런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 몸 팔고 마음 팔아봐. 이거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자, 이거는 일단은 부정이고 역시 마찬가지야. 자, 뒤에 있는 정보는 부정적인 것만 연결되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 돼 있잖아. 안 되지.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그 행위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몸과 마음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그걸 되찾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게 아니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쉽게, 너무나 쉽게 나와버렸네. 됐지? 자, 3번. 나 작품에 관련된 거네. 솔직히 나 작품은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지. 근데 나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보기하고 가장 가깝다. 왜냐면 첫 번째 여운을 봤더니 사랑한다는 것은 그랬어. 그럼 너네들은 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두 번째 연애.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자, 과목이라는 거는 과일나무인데 열매 안 맺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뿌리채 뽑고. 그 뿌리를 썩힌, 얘 때문에 지금 과일이 열지 않았구나. 자, 흙 속의 해충, 흙 속의 해충이 긍정이었으면 잡아낼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잡아냈다는 건 부정적인 거지. 자, 그렇다면, 자, 3번 선지 보세요. 흙 속의 해충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럼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만 연결되면 된다. 그랬더니, 자, 뭐야? 근데 여기서 봐라. 이 해충을, 자, 뭐 한댔어? 제거한댔지, 제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과일 나면서 열매가 잘 맺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제거하는 행위조차도, 자, 뭐 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지. 관심 있으니까. 나쁜 것들을, 위협적인 것을, 자, 맞서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3번 선지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맞서는 것을, 맞서려는 어떤 노력이다. 긍정은 긍정끼리. 제거는 맞서려는 노력으로 연결되는 거야. 자, 4번 선지 보세요. 밤. 일단 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지문에서 봐야지. 그리고 그걸 세우는 행위. 누가 세우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지. 무엇 때문에? 거기 24조 오른쪽 지문 보세요. 봤어? 어두운 밤 나왔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그 어둠 나왔죠. 그리고 그 밤을 세워서 지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 밑에도 딱 나오잖아. 환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네 번째 줄.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밤을 세우는 행위는 그 새 과목이, 해충을 제거한 그 과목이 솟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관심 있는 거지. 맞지? 관심이 없었으면 지켜볼 이유도 없고 밤을 세울 이유도 없지. 그냥 코 골고 자면 되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키려고 한 노력, 연결되지. 그래서 밤을 세우는 거. 밤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세우는 행위 자체는, 자, 긍정적인 거.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긍정으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5번도 봅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어느 언덕 꽃덤불. 그럼 꽃덤불이 긍정의 공간인지 부정의 공간인지 봐야겠다. 자, 그런데, 자, 서술을 볼래? 자, 가작품의 맨 마지막에. 그 꽃덤불에 뭐 한댔어? 만약에 부정적 공간이라면 안겨보리라 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여기서 꽃덤불은 뭐다? 긍정의 공간. 나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나 작품의 새 과목도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잖아. 밤을 새워가면서. 그럼 이것도 역시 긍정이지. 긍정으로만 자 연결되면 되는 거지. 내가 지켜보고 내가 안기고 싶은 거니까 보기대로라면 예일 수가 있지. 자, 얘하고 연결되니? 연결되지. 사랑의 결실. 어우, 너무 쉽게 해결했다. 어렵지 않지? 자, 3번 해결. 자,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한테 편리한 문제부터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런데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에 관련된 거야. 개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도 너네들 개념이나 선지 단어에서 헷갈렸다. 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지. 자, 공간의 대조가 되려면 지문 속에서 예를 들면 다양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하늘과 땅. 맞지?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공간의 대조 맞죠? 산과 바다. 이것도 역시 공간의 대조 맞죠? 인간 세계와 천상의 세계. 이것도 되고 인간 세계와 자연의 세계. 얘네들도 되는 거야.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공간의 대조야. 그러면 여기서 공간의 대조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가작품에서 한번 찾아볼까? 가작품? 가작품에서 나왔지. 왜? 거기 이연의 두 번째 줄. 아까 뭐랬어? 헐어진 성터 나왔지. 부정적 공간. 근데 얘가 안기고 싶은 공간은 어디? 꽃덤불이라는 긍정적 공간. 그래서 공간의 대조만 놓고 본다면 가작품 가능. 나작품은 있니?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공간이 딱 있지는 않지. 다작품이 있니? 있지.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딱 그 가운데에 굵은 글씨로 딱 차가운 땅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보리가 이 차가운 땅 속을 뚫고 자 자라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땅은 이 보리 입장에서는 부정적 공간이야. 고통과 실험. 자, 그런데 자 어쨌거나 땅이잖아. 땅. 근데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 6번째 줄에 하늘이라고 또 굵은 글씨 보여? 오른쪽. 그지? 보이지? 그럼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야. 공간의 대조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공간의 대조 자체는 가하고 다에는 있어. 다만 뒤에 연결이 안 돼. 뭐? 그렇다 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야? 아니지. 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겨울달 밤이 아직 차기 때문에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의지를 드러냈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어떤 강한 생명력, 보리의 강한 생명력을 드러냈지.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아니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되려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자 색채하고 관련된 모든 개념들 다 볼게. 색채어로 나오면 무조건 색깔, 구체적인 색깔이 나와야 돼.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것들. 근데 가끔 선지에서 색채 이미지로 나올 때가 있지. 색채 이미지로 나올 때는요. 이런 색채어가 나오거나 또는 소재로 나왔을 때 한마디로 색채어는 색채 이미지에 포함된다. 자, 그런데 너네들 제일 자주 만나는 그 선지 단어 중에 하나가 색채 대비지. 색채 대비는요. 색채어가 나오거나 색채 이미지를 띈 소재가 나오거나 서로 다른 색상 두 가지만 나오면 돼. 또는 그 색깔을 띠는 소재. 근데 여기서는 대비긴 했지만 보통 문학에서 대비는 대조거든. 근데 여기서는 꼭 굳이 반대 색깔이 안 나와도 돼. 서로 다른 색깔 두 가지만 있어도 돼. 흰색과 노란색도 돼. 서로 차이가 나는 색깔이니까. 알겠지? 이번 기회에 다 정리했어? 색채와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정답이 1번에서 이제 5번이 정답인데 실현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 아까 가작품에서는 뭐 헐어진 막 성터라든지 뭐 겨울달 밤이 아직도 차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나작품에서는 거기 두 번째 연애의 두 번째 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 과목이 나무 그 과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흙속을 봤더니 해충이 있댔잖아. 그 해충을 제거했잖아. 이런 해충 같은 것들 또는 막 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되죠. 어두운 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작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차가운 땅, 겨울 땅 이런 것들이 다 실현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이지. 기대가 실현된 이후의 상황은 바로 꽃덤불 안겨버리라. 바로 새 과목 여기서 과일나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다작품에서는 새 보리가 돋아나는 상황 이거겠지. 가능하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옆에서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 알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상을 권태롭게 하는 2번의 1번 선지. 왜냐면 이거를 또 질문한 애들이 있어. 권태라는 건 얘들아, 이제 기억과 관련된 거잖아. 부정이다 해서 다 부정만 엮어졌다고 다 맞는 건 아니야. 권태라는 것은
계속 반복돼서 지루한 거. 너네들도 지금 온라인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하지. 그렇게 느껴지는 게 권태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기역과 같은 경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됐다. 그러니까 태양을 의논, 여기서는 내가 오롯이 모시고 싶은 대상이니까 태양은 긍정적인 대상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직접 대고 말은 못하고 태양을 등진 곳에서 항상 해야 됐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 이제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 이거 권태하고 연결되면 안 돼. 권태는 계속 반복되면서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금도 권태감 느끼지?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맞아. 자,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1번 선지 질문 나와서 선생님이 이거 따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정말 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얘는 패스할게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4번 한번 가볼까? 4번? 개념에 관련된 거. 자, 시상전개라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지난 시간에 쓰면 실은 시상과 관련된 모든 개념들 다 정리 들어갔는데, 자, 그런데 시상전개 뒤에 단서가 붙잖아. 그러면 시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가,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4번. 자, 그러면 A 볼래? A가 뭔데? 도대체 A 너는 누구니? 사랑. 맨 처음 시작했잖아. 아까 선생님 말했죠? 시상전개의 단서라는 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가. 가능하네. 답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네? 그러면 4번에 1번이네? 그럼 나머지 선지들은 왜 안 될까? 2번은 너무나 무슨 자연친화적인 이념의 역사가 갑자기 나와. 그죠? 자, 이거 중요한 개념. 경외감이라는 것은 존경하면서도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마디로 넘사벽.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감히 내가 넘볼 수가 없는 대상들, 한때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부정적 감정은 아니야. 긍정의 감정이야. 경외감은 긍정의 감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었죠. A가 뭐 그렇게 막 경외감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장감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통 우리가 비장감이라 하냐면 정말 심각한 상황. 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은 뭐니? 죽음을 불사하는 거. 죽겠다는 게 아니고 뭐 죽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비장감은 죽음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너네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내가 정말 죽게 아닌 까무라치기야. 정말 내가 죽었다 깨어난 심정을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바로 비장감. 죽음하고 관련된 거.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었잖아. 얘도 없어. 맞지?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에서 인간 소외라는 단어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이것도 하나 팁 줄게. 자, 인간 소외는요, 아무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현대 문명, 도시 문명에서 뭔가 고독감, 외로움을 느꼈을 때. 자, 요때 보통 우리가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단어들도 잘 봐. 왜냐면 이런 거는 소설에서도 자주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혀 그거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너무나 뻔하죠. 생성에서 소멸까지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사라졌는가. 여기서 그런 작품이 있었냐? 없었지. 됐죠? 그래서 4번에 자, 정답은 1번. 2번의 정답은 아까 우리가 알려줬지? 자, 2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아까 이제 밑에 자막으로 정답은 다 깔렸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5번. 5번은 4번 선지만 할 거야. 4번 선지. 자, 얘들아, 앞에 선지가 긍정이라고 뒤에 선지가 앞에 선지하고 뒤에 선지가 둘 다 긍정 나왔다고 해서 다 해당하는 건 아니야. 지금 보면 4번 선지, 나머지 것들은 다 너네들이 찾을 수 있는데 4번 선지는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 이 지문에서 보리는 긍정 요소였잖아. 그리고 그 뒤에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잊지 않는 태도, 이것도 역시 긍정의 내용이잖아. 그렇다고 다 맞는 건 아니야. 이런 선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능장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너네들이 기계적으로 긍정, 부정 이렇게 엮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긍정과 긍정이 엮어지더라도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틀린 선지야. 이 보리는 강한 생명력을 띠는 선지지 뭐 어떤 겸손함과는 지금 현재 지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번 세트 해결.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다. 아까 첫 번째 세트 설명이 좀 길었지. 이 두 번째 세트는 이제 가볍게 끝낼게. 탕군가라는 작품이고요. 제목에서 이미 좀 내용이 좀 파악이 되죠. 궁자 들어간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이잖아. 가난을
탄식하는 노래, 가난을 탄식하는 노래. 근데 만약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7번 문제는 패스할게. 왜냐면 7번은 선생님이 아무리 그 설명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답이 쉽게 보여서 내가 답이에요 라고 쉽게 보여서 설명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 너네들이 눈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 다음에 6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가사 작품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항상 전체를 물어보기보다는 기역, 니은, 밑줄 친 부분 아니면 그 지문 속에서 A 묻고 B 묻고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 그런 문제들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선 6번 문제가 바로 그럽니다. 자, 설득의 어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개념에 관련된 건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개념어를 물어보는 선지를 한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말장난처럼 선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까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 만약에 내가 운문문학을 푸는데 설득, 왜냐면 소설은 워낙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니까 시에서 이제 설득의 어조를 찾을 때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 청유형 문장을 찾는 거야. 청유형. 뭐뭐 하세, 뭐뭐 하자, 이런 거. 다른 말투보다는 보통 청유형 문장에서 설득적 어조라고 하거든요. 설득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나의 어떤 의도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되도록 말하는 말투거든요. 예를 들면 이웃을 돕자, 이런 것들.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그냥 일방적으로 뭐뭐 해라, 공부해라. 너네들 설득되니? 안 되지. 너네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함께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이 설득의 어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가지문을 보더라도 그런 말도 있었어요? 없었지. 막 어이살리 하면서 오히려 서류적 문장이 있었고, 나지문에 있었어요? 없었지. 여기도 없었죠? 청령 문장 없었죠? 보통 운문에서 설득의 어조는 청령이라는 거 꿀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선지가, 이 선지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니? 우리 지난 시간에 추상적, 관념적 다 배웠지. 추상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가 있을까? 그걸 열거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어? 묘사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 2개 이상을 동원하는 건데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선지야. 말이 안 되는 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눈에 보이게끔 하니? 열거하니? 그리고 어떻게 대상을 묘사하니?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이지. 항상 묘사라는 건 구체적이고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번 선지는 아예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 나, 둘 다 안 돼. 그 다음에 3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선지에서 빠졌네. 얘는 너무나 그냥 쉬운 선지니까 넘어갈게. 4번 선지 볼게. 앞에는 관념적 나왔고 뒤에는 실제적 나왔어.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물어보는 그 의도를 봐야 돼. 앞에 관념적 나왔고 뒤에 실제적 나왔으면 얘네들은 서로 대조를 확률이 크지. 관념적은 이미 배웠잖아. 추상적하고 비슷한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럼 여기서 실제적은 뭐겠냐? 우리가 배웠던 구체적인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지. 맞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가에서 관념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볼까? 자, 이거는 춥고 굶주린 어떤 가난에 관련된 것이니까 보통 관념적이라는 건 고전 시가에서 뭘 했어? 유교적인 이념, 사상, 뭐 이런 것들, 감정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지.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선 실제적인 어떤 문제, 실제적인 문제는 가능할 수 있지, 그지? 지금 현재 당장 닥친 이 가난이라는 어떤 문제. 근데 그걸 해결했니? 그게 아니지. 지금 가난 귀신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지.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잘못됐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 뭐랬어? 나 작품에서는 아까 뭐랬어? 가난이라는 귀신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댔지? 자, 저절로 5번 선지 갑니다. 의인화된 대상 어디 있을까요? 자, 이 당시 이 문제 많이 들었다. 왜냐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자, 봐라. 거기 묶여진 나 작품에서, 나 지문에서 바로 윗줄 봐봐. 묶여진 바로 위에. 뭐가 보여? 가난 귀신 보이지? 이 원수 같은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 고전에서 여의다는 이별하다라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려고 술과 음식. 나 작품의 첫 번째 줄 봐봐. 선생님 지금 해석 들어갈게. 술에 음식을 갖춰놓고 이름 불러서 전송했어. 이제 보내려고. 그리고 길 한 날 좋은 때, 야, 가난 저 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랬더니, 자, 여기서부터 주목. 세 번째 줄. 웅얼웅얼 불평하여 화를 내어 이른 날. 누가? 화자가? 아니면 가난 귀신이? 바로 가난 귀신.
여기서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의인화, 경우의 수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인칭대명사 쓰거나 아니면 말을 건네거나 대화 같은. 여기선 지금 가난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이라는 귀신이 있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그 가난 귀신이 자 뭐하고 있어? 화자한테 말을 하고 있어. 뭐라고? 읽어볼까요? 네 번째 줄. 어려서 지금까지 희노애락을 너와 함께. 여기서 너는 누구야? 화자. 가난 귀신이 화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함께 했는데 죽거나 살거나 여유를 줄 헤어질 줄 몰랐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 가난 귀신이 지금 현재 이 화자한테 화를 내고 있지. 의인화된 대상이라는 건 가난 귀신.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복수의 하자가 두 사람 이상만 나오면 된댔잖아. 복수의 하자. 지문에서 복수의 하자가 두 사람 이상만 나오면 돼. 나왔지? 가난을 겪고 있는 화자, 그 다음 말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난 귀신. 끝! 자, 이제 8번 갈게요. 자, 8번도 역시 묶여진 부분. 자, 문제 물어봤죠? 여기서 하늘은 정말 하늘 땅 할 때 그 공간적 하늘이 아니죠? 자, 만드심, 만든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늘은 조물주. 조물주가 만들 때 일정 고류, 하련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고루고루 똑같이 하겠냐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자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 처지가 다 똑같진 않잖아. 자, 그런데 어찌하여 이내 인생은 자 괴로운가? 왜 괴로운 거야? 가난 때문에 괴로운 거지. 자기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8번 문제인데요.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 자, 8번 문제 선생님 금방, 자, A 했어, A. 자, 1번 선지 봐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화자의 신념? 아니지. 일정 고려 하련만은 그랬잖아. 모든 것이 평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하지만 자기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선지 봐봐. 낙관적인 세계관을 변화했어? 아니지. 한탄하고 있잖아. 한탄. 아이고, 어찌 인생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자, 3번 선지 봐봐. 이다지도 괴로운 거에 탄식 나왔네. 오, 가능하다. 3번 선지 살아남고. 4번 선지 보세요. 자, 이제 비에 관련된 거네. 자, 비에 관련된 거 읽고 하나하나 지워갈게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하늘은 조물주랬어. 자, 이 조물주가 만든 이와 같은 가난, 어이하리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지. 자, 빈천, 가난, 내 분수. 여기서 분수는 자기 만족 아니야. 내 팔자, 내 운명이니 내가 서로 한들 무엇하리, 서로 한들 소용없다라는 거지. 라는 것은 이 가난을 뭐 하겠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탄식했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어쩌겠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선지 한번 지워볼까? 다시 한번 1번 선지로 본다. 하늘이 만든 이 가난, 화자의 신념이 비에 하늘 만든 인의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었군. 여기서 이 가난이 이 신념, 여기서의 어떤 신념도 잘못된 건데 여기서 강화됐대. 말이 안 되는 거지. 1번 선지. 그 다음 2번 선지. 2번 선지는 아까 했고, 3번 선지. 비에서 체념적인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여기. 내 분수 서로에서 무엇하리 받아들여야지. 체념적 수용. 바로 여기 해당하는 거죠. 정답 나왔네. 3번 선지.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한번 볼까요? 자, 설만들 어이하리. 우월감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건데 여기 나왔어? 안 나왔지. 4번 선지 X. 자, 5번 선지. 빈천도 내 분수여건이에서는 자, 자신감을 보였다? 자, 어쨌든 자신감을 처음부터 보이지도 않았고 여기서 갑자기 약화된 것도 아니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가난을 그냥 탄식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세트 여기까지 마무리.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들어갈게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그냥 기출이고 올해 EBS 연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일일이 자세히 지문 설명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선지 분석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 선지 분석 잘 이해하고 있지? 자, 이번 세트도 자, 세 번째 세트에서는 9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9번과 10번 위주로 설명할 거야. 11번은요. 11번도 거기 보면 3점짜리긴 하지만 보기만 잘 바탕으로 풀면 자, 답이 내가 답이요 라고 너무 쉽게 나와. 그래서 이건 너네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자, 9번에서도 자, 한번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선지하고 없는 선지 볼게. 일단 제목이 뭐니? 전원사시가지. 양반 작품에서 전원이 나오면 보통 시골이나 자연인데 그 뒤에 사시라는 건 사계절이야. 그럼 너무나 뻔한 거 아니야?
우리 고전 씨가 한두 번 푼 거 아니잖아. 그지? 양반들이 보통 자연에서 사계절을 지낸다라는 거는 자연 풍류가 거의 대부분 나오게 돼 있어. 그거 짐작했어? 그러면 잘한 거야. 자, 그럼 이제 9번부터 볼게.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한번 봅니다. 자, 양파. 항상 문제 선지로 나온다면 밑에 뜻풀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양파라는 거는 볕이 잘 드는 언덕. 기억입니다. 기억. 풀이 기니. 봄빛, 봄빛, 봄빛. 지금 현재가 어떻다는 거야? 봄빛이라는 거야.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에서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세계? 자, 초월적인 삶의 세계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 초월적인 삶의 세계는 인간 세상이 아닌 거. 근데 그거에 대한 회고가 나왔네? 회고라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그랬던 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잖아. 그러려면 여기서 이 선지가 말이 안 되는 게 화자는 지금 현재 전원에서, 자연에서 그냥 약간 좀 풍류를 즐기면서 지금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거잖아. 만약 이 1번 선지가 되려면 이 내용이 화자가 옛날에 초월적인 어떤 삶의 세계를 살았고 그걸 떠올려야 되는 여기 어디 그런 거 있냐? 전혀 없어. X. 자, 그 다음에 자 2번 선지도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X. 자 3번 선지도 X.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이제 4번 선지가 중요해. 자 여기서 4번 선지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다. 자, 미각만 너네들이 판단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리을 자체가 미각이라는 게 아니야. 자, 거기 보면, 리을가 같은 경우는 아이야, 자의 황계로 안주장만해라 그랬잖아. 자이라는 건 뭐야? 꽃게. 그 다음 황계라는 건 뭐야? 닭, 누런 닭. 그런 닭으로, 자, 안주장만해라. 왜? 안주라는 거는 내가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먹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술 마시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어디 지금 미각 있어요? 너네들한테 미각이라고 물어봤어? 아니지. 뭘로 물어봤어? 미각을 돋우는 소재로 물어봤지. 선생님이 약간 지금 혓바늘이 조금 돋아가지고 발음이 약간 오늘 좀 샌다. 좀만 이해해줘라. 그래서 미각을 돋우는 소재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걸 딱 들었을 때 맛있겠는데 입맛을 다시는 그런 어떤 소재인지 아닌지. 안주 삼아 먹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돋우는 소재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자, 이번에 우리 EBS 연기에서 정선아리랑 기억나니? 거기서 요 내용 기억나? 정선으로 딸 시집 보내지 마라. 왜? 강남밥. 밥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지. 그 강남밥 사절치기 먹다가 어금니 빠진다. 자, 이번에 EBS에서 자, 이 정도 지문이 되면 이건 미각을 돋우는 소재가 아니고 자, EBS 지문에서 뭐까지 물어봤냐면 자, 바로 뭐? 미각적 이미지로 물어봤어. 왜? 밥을 먹다가 어금니가 빠지려면 내가 그 밥을 입 안으로 집어넣어서 씹어야 되는 거잖아. 이 정도 되더라도 미각. 같이 알아주세요. 미각을 돋우는 소재와 그냥 미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문제는, 자, 너네들 A 지문이 해석이 돼야 되고, 보기가 해석돼야 되고, 그 다음에 A 지문이 해석이 돼야 돼. 보기 또 볼까? 늙은이. 항상 고전시가 읽을 땐 듣기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된댔지. 이게 어법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 늙은이 뭐야? 늙은이 말 그대로. 여기 앞에 있는 늙은이하고 뒤에 있는 늙은이는 달라? 왜? 만났댔잖아. 그럼 앞에 A라는 늙은이가 자 B라는 늙은이를 만나서 반갑고 즐겁대. 반갑고 즐거워서 늙은 줄을 모르겠대. 자,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서 거기 뭐야? 즐기리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여기서 이 늙음이라는 거, 늙음이라는 거는 긍정을 쓰였어? 부정을 쓰였어? 딱 봐도 부정적인 내용은 없죠.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서 그냥 매일매일 만나서 즐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A 지문을 봐라. 전원사시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전원사시가에서 이 맨 마지막 구수가 내용이 약간 이질적이지. 앞에 있는 2수, 3수, 6수, 7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전원에서의 어떤 사시풍경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화자의 어떤 정서가 부각됐는데 구수만 조금 약간 달라. 구수.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구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 새해를 즐기지 말래. 즐겨라가 아니고 즐기지 말래. 왜? 뭐라고 나왔냐면 헌사한 세월? 몰라도 돼. 헌사하다라는 고전에서 야단스럽다는 건데 어쨌거나 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을 앗아갔어. 그럼 현재 이제 이 화자는 늙은인가 봐. 소년이라는 건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은 젊은이들 나타내는 거야. 젊음을 앗아갔어. 자,
어쩌다가 맨 마지막 종장. 우리도 새해. 자, 이와 같은 새해를 즐기다가 지금 현재는 뭐가 돼버렸어? 백발이 돼버렸어. 자, 말투를 잘 봐봐. 여기선 이 늙은 것을 긍정으로 봤니? 부정으로 봤니? 만약 긍정으로 봤으면 즐기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겠지. 여기서는 아이고 야 너네들 새해 왔다고 즐기지 마. 우리도 그거 즐기다가 지금 늙어버렸네. 뭐하고 있어? 이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은 즐기는 거고 뒤에 있는 건 한탄하는 거야. 글씨 잘 보여?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야지. A에서는 지금 뭐랬어? 야 즐기지 마. 가르쳐주는 거잖아. 아이들한테 야 우리도 즐기다가 이렇게 됐거든?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야? 훈계. 거기 4번 선지에는 훈계. 우리 이런 걸 훈계라고 그래. 가르쳐주는 거. 얘네들은 모를 거 아니야. 마냥 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보기에서는 뭐야? 즐기는 거잖아. 매일 만나 즐기리라 그랬으니까 기쁨. 가능하지? 긍정적인 거. 나머지 것들은 다 말이 안 되지. 그치? 일단은 1번 선지 잠깐 볼까? A와 보기에서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A지. B는 없잖아.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요. 왜냐면 A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했어? 아니지. 그죠? 얘는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댔어? 얘는 안 되지. 얘는 되지. 어떤 소재? 백발을 통해서 드러냈지.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 새해를 즐기다가 이렇게 돼버렸댔잖아. 보여? 자, 그 다음에 자 5번 선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해서 전가한 거 없지. 전가라는 건 떠넘기는 거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없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아니지. 가르치는 거야. 야, 니네들 이렇게 젊다고 좋아하지 마. 너네들도 늙어.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트 끝! 자, 이제 네 번째 세트 갈게. 자, 네 번째 세트. 주로 문제는 13번과 14번 위주로 할 거고, 여러분들, 12번 문제 같은 경우 그냥 구두로 선생님이 가볍게 개념들을 좀 제낄게요. 여기서는 13번, 14번 보기 참고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13번 문제는 대상과의 문답법, 그럼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자문자답이 아니고 어떤 대상과 대화하면서 묻고 답하고 이런 어떤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가지문에서 그런 거 있었니? 서리적 문장은 나왔지. 두 번째 줄 중장에 나의 차들이 누가 있으리. 하지만 대상과 묻고 답하는 문답법은 없었어. 자, 그래서 X. 그 다음에 2번에서 나에서 과거, 현재 대비가 있었어요. 나지문에서는 절대 그게 없고 지금 현재 상황만 나와 있지, 그지? 과거와 현재 대비가 나오려면 과거는 어쨌는데 현재는 이렇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X. 그 다음에 3번에서 선경 후정이 있었나요? 선경 후정은 앞에는 경치,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뒤에는 정서. 자, 그랬더니 다지문에서 있네. 찾아봐, 너네들. 어디까지인지 빡 끊어봐. 끝났어? 중장까지. 두 번째 줄. 자,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시각적 이미지지. 그 다음에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자, 피었거든. 자, 화류. 꽃이나 버드나무가 자 피었다.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 여기까지가 선경.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서. 뭐래? 어떻다 우림은? 가고 아니 오는가. 왜 우림은 안 오는 거야? 라고 정서를 드려야지. 정답 나왔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감정이입이 되려면 어떤 대상의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걸 딱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의인화시켜야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라 물어봤지. 라에서 그거 있었니? 여기서 소재는 비. 앞뒤 봐봐. 감정적 표현 없지. 그 다음에 초장의 성류. 앞뒤 봐봐. 감정적 표현 없지. 그지? 그 다음에 부용당바는 자, 밑에 뜻풀이 보면 연못 거야. 앞뒤 봐봐. 자, 감정적 표현 없지. 수정령. 앞뒤 봐봐. 감정적 표현 없지. 맞지? 그지? 자, 그리고, 자, 맨 마지막 종장.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초장과 중장에 있는 그 소재들이 실음겨운 게 아니고, 맨 마지막 종장은 내가 그렇다는 거지. 누굴 향한 깊은 실음을 못내 풀어 하노라. 누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어떤 자연물이나 소재에 그렇게 감정을 이입시킨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5번 선지. 대상을 의인화한 거 있었어요? 점층적 날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좀 약간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자, 마지문에서, 자, 대상을 의인화한 거? 있었나? 없었지. 그지? 왜 그러냐면, 마지문을 보면, 자, 이따가 이제 우리가 여기 14번 문제에서 이제 풀 텐데, 창밖에 워석버석. 자, 바삭바삭.
음성 상징어입니다. 님이신가? 자, 일어나 보니까, 해란애경. 자,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임인 줄 알고 착각한 대상이 바로 낙엽이라는 거야. 됐지, 그지? 어집어 감탄사고요. 자,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느라, 아우, 너무 슬퍼. 이거지, 이 정도. 그런 거지, 뭐, 오인화된 대상, 점층적 나열 전혀 없죠. 가볍게 해결했지? 자, 그럼 이제 13번부터 볼게. 보기 참고 문제. 자, 보기 안에서도 A하고 B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면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 자 비교 대조를 시켜서 물어보게 돼 있어. 고전에서 은자라는 것은 자연에서 머무는 사람을 보통 말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자족감을 느끼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도 왕에 대한 연모, 그림의 어떤 감정을 드러낸대. 그럼 이건 자연에 관련된 거, 얘는 속세에 관련된 거지? 자, 그런 부분에서 대조가 있다라는 거야. 뭐 긍정,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 자, 그러면 선지 하나부터 하나하나 한번 제껴볼게요. 1번 선지. 자, 가의 눈은 A와 관련된 거. 눈은 자연과 관련된 건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자 연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서 그랬냐? 아니지. 거기 첫 번째 줄을 보면 전개에서 밀려났댔어. 그래서 얘는 자연에 있는 거야.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지. X. 자, 2번 선지 보세요. 수간목은 A와 관련된 거. 수간목은 초가집인데 그 집을 어디다 지었어? 속세에 지은 거 아니죠? 자연에 지었죠? 맞죠? 그럼 답답한 심정이니? 아니지. 보기에서 이미 자족감 하고 나왔잖아. X. 자, 3번 봐봐. 만산나월은 비와 관련된 소재야? 그래서 만산나월이 어디 있지? 나작품에 있어. 나지문. 자, 만산나월 다 내 것인가 하노라 그랬잖아. 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 지금 이 나지문에서 임과 관련된 정보가 있었어? 전혀 없지. 석가래가 기나 짧으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 초가지 지어놓고 작은 줄 웃지 마라. 야, 우리 집 작다고 웃지 마. 아, 저기 산에 있는 저 달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지금 자연에서 만족하고 있거든요. 은자로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는 상관없어. B하고 상관없어. X. 자, 그러면 4번은요? 봄빛. 봄빛은 자 비와 관련된 거? 아, 얘도 틀린 것 같아. 왜? 봄빛은 자연이잖아요. 그럼 비하고 안 되겠네. 자, 그럼 한번 봐야지. 자, 다 봐봐. 다. 한식 비온 밤에 봄빛 다 퍼져 있지. 지금 자연에 있어. 근데 여기서는 얘가 그냥 자연만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아니지. 왜? 이런 자연 속에서 맨 마지막에 어찌하여 우리 임은 가고 아니오는고. 자, 여기서 임은 누굴까? 보기에서 이미 말했잖아. 왕이라고. 왕에 대한 그리움, 연모의 정을 드러냈지. 그러면 여기서 이 봄빛을 바라보면서 임을 떠올렸으니까 비하고 관련된 거 맞네요. 그지?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거. 좋은 것 보면서 우리 임을 떠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3번 선지 맞는 선지.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얼핏 봤을 때 봄빛은 여기 A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봄빛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 그냥 화류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 자, 이렇게 봄빛이 퍼져 있고 화류도 때를 알아서 피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임. 자, 뭐라고 그랬니? 가고 아니 오는 고라는 것은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한다면 자, 왕에 대한 연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임을 떠올리는 거니까 자, 몇 번 선지? 4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지. 중요한 문제다. 자, 그 다음 5번 선지. 부용당반은, 자, 비하고 관련된 거야? 그럼 부용당반이 어디 있었어? 관련된 거 맞을 수 있네. 자, 왜 그러냐면, 거기 라 지문을 보면, 누굴 향한 기쁜 시름을 못내 풀어 하노라. 얘가 지금 시름 겨운 거는 이것과 관련된 거잖아. 여기서는 만족하는데, 여기서는 임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맞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과, 임과, 왕과, 지금 함께하는 공간은 아니죠. 얘는 지금 현재 자연에 있으니까. 그래서 X, 정답은 4번. 해결했지?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마지문을 읽었잖아? 자, 그럼 이제 보기 지문을 한번 읽어보자.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좀 적어놨는데. 자, 거기 보면, 자, 벽사창, 직독직해 하지 마시고, 고전에서 창은 창문이야. 자, 어른, 자, 음성 상징어고. 뭐가 어른거려? 그래서 임인 줄 알았다라는 거지. 근데 임이 아니었죠? 자, 명월이라는 건 밝은 달. 고전에서 벽오동이라는 건 나무야. 자, 밝은 달이 만정, 뜰 안에 비쳤는데, 벽오동 나무에 뭐가? 이 봉황이 지금 앉아있다라는 거야. 그 봉황의 그림자를, 자, 뭘로 착각한 거야? 임으로 착각한 거지.
자, 모처라, 고전에서 모처라는 감탄사입니다. 밤이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 웃길 뻔했다. 그치? 아까 마지문은 뭐였어? 아까 마지문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 똑같이 창 나왔어. 자, 여기서는 어른, 으태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워석버석, 자, 음성 상징어 중에서, 자, 뭐가 나왔어? 의성어가 나왔네. 자, 그리고 똑같이 님이신가 착각했어. 아까는, 자, 봉황 그림자였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바로 뭐, 낙엽을 임이라고 착각한 거지. 맞지, 그지? 가능하지? 자, 그리고 아까는, 아이고, 야, 남 웃길 뻔했네. 라고 다른 사람 오시겠지만, 여기서는 뭐래? 간장이 끊어진다. 아이고, 속 아파. 아우, 속상해. 이런 식이지. 자신에 대한 어떤 정서를 드러냈지. 자, 얘를 비교한 문제야. 간단하지? 지금 하나하나 제껴볼까? 적절하지 않는 거. 일단 정답은 4번. 왜? 마의 중장에, 자, 마의 중장에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되려면, 자, 그 대상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2가지상 나와야 돼. 자, 여기서는 뭐야? 임인 줄 착각한, 자, 그 대상이 뭐였냐면 낙엽이야. 낙엽에 대해서 시각적 이미지 2개 이상 나왔냐? 그러려면 낙엽이 모양이 어떻고 색깔은 뭐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 그냥 그 마지문을 보면 해란해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자체가 대상에 대한 묘사는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보기의 중장에서 착각을 야기한 이 봉황에 대해서. 그래서 봉황 그림자지? 여기에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없지. 아이고, 얘였네. 그나마 다행이네. 밤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비판적인 어전 없죠. 일단 정답은 4번이야.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 1번. 자, 모두 초장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일으킨다. 어떤 감각적 자극? 어른 으태어. 워석버석 의성어. 됐고. 2번.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대. 반응했잖아. 님인 줄. 3번. 자, 중장에는 모두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확인했잖아. 봉황. 확인했잖아. 낙엽. 자, 5번입니다. 마의 종장에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 간장이 끊어진다 라고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보기의 종장에는 타인의 평가 조소, 남 웃길 뻔했다 나와 있네. 아이고 간단해라. 자, 네 번째 세트. 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세트. 자, 정답 보이지? 자, 채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자, 일단은 이 작품은 실질적으로 딸랑 이 2문제밖에 안 나왔다. 9월 모평 문제였고요. 이 당시 애들이 엄청나게 이 2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 너네들은 좀 어땠어? 자, 일단은 15번과 16번이 나왔는데 15번은 개념에 관련된 거, 16번은 내용일지에 관련된 건데 보기가 나왔어. 선생님 습관적으로 항상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라서 너네들도 이제 어떤 스타일대로 문제를 풀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한테 편한 스타일대로 가세요. 일단 선생님 편한 스타일대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 일단 보기에서 보면 자, 여자가 나온대. 나왔지? 병원에 어떤 여자? 나무가 나왔대. 나왔지? 나 작품에서 나무. 그리고 너네들은 이제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방향을 이제 결정해주는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좀 잘 봐야 돼. 자,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한대. 그러면 너네들이 그걸 느끼거나 말거나 그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치유에 대한 어떤 소망에 공감한대. 라는 것은 이 치유에 대한 소망을 누가 느끼고 있는 거야? 여자가 느끼는 거지. 그리고 화자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공감이란 단어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많이 정리해줬지.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야. 나도 그래. 근데 이 지문에서는 여자가 그 치유에 대한 어떤 소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보기에서 나왔잖아. 치유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공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이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는 거야. 설마 병원에 있는 여자가 야, 당연하지 않냐?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치유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 설마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무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느껴지거나 말거나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어쨌거나 두 작품 다 뭐? 동질성. 그 대상과 화자를 동질성. 동질하다, 같다라고 놓고 보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3번과 4번만 설명할게. 왜냐면 이 당시에 제일 헷갈렸던 선지가 3번과 4번이었거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선지들도 설명할게. 자, 일단은,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병원 뒷뜰에 누워있는 여자를 관찰했다. 관찰했다라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정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왔지? 거기 너네들 30페이지 보면,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뒷뜰에 누워서,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 한다. 이거 관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겠지. 나왔고, 나작품에서는 여로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놀러가는 여행이 아니고 어느 길을 가는 과정, 여기까지 넓게 생각해 주세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거 맞지? 2번 이상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대상을 인식한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인식하는 거지. 인식하지 않았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냐? 얘는 맞는 선지. 2번 선지. 자,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자, 여자의 처지. 자, 이거 지문에서 나와 있죠? 나무에게서 본 수도옷은, 자,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서. 이것도 역시 지문에 나와 있죠? 자, 뭐래? 자신을 비추어 보겠다. 자신을 비추어 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폭이 나왔잖아. 두 작품 다 이 두 대상을 통해서 각각 자기를 성찰한다, 자기를 성찰한다 그랬잖아. 성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상으로부터 나를 돌이켜본다, 비추어본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맞는 거지. 자, 드디어 이제 3번. 정답이잖아?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이에 대한 원망? 화자가 그걸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지문에 나와 있나요? 거기 이제 지문을 보면 바로 이제 왼쪽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첫 번째 줄.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고 했지, 그렇다 해서 이 늙은이에 대한 어떤, 늙은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거 있나? 근데 너네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 병을 모르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럼 뒤에 있는 거 봐봐. 그걸 여자가 공유했어? 아니지. 화자는 일방적으로 여자를 지금 관찰하고 있지. 공유라는 거는 여자하고 이 화자가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X. 됐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 작품도. 멀리 서 있는 나무들 위치. 멀리 서 있다. 멀리 서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위치를 확인한 거 맞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고 해? 그러려면 멀리 있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걸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지. 이 작품은 그냥 그 나무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작품이야. 자기를 비추어보고 생각해보고 딱 그거지. X! 자, 4번 갑니다. 자,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요.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 여자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어떻게 하니? 지문에서 이 여자의 심리가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를? 어디? 이거.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누가 공감하는가? 화자가 공감한다는 거. 라는 말은 이미 여자가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공감하는 거야. 보기에 그렇게 나왔잖아. 그지? 보기에서.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뒤에 있는 거.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 나무들이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어떻게 알아? 화자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리고 이미 보기에서 화자는 여자 각각, 나무 각각, 화자와 자기 자신을 동질성,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감은 깔고 가는 거야. 여자가 느꼈다, 나무가 느꼈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화자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선지. 5번 선지는 그가 누웠던 곳에 왜 누워봤을까? 느끼려고 같은 처지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야.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내 몸속에 기르냐? 내 마음속에 기르냐? 느끼는 거야. 동질성을 느끼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6번은 그렇게 해결. 자, 이제 15번 마지막 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됐고요. 자, 2번 선지.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 어떻게 구분할래? 화자가 머무는 집이 아닌 나머지 공간을 다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니네가 이제 학원을 다니지. 학원도 니네들 집은 아니잖아. 매일매일 내가 평상시에 지내는 공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 아, 근데 학원은 좀 약간 그러겠다. 왜냐면 너네들이 매일매일 다니는 거니까. 얘는 너네들이 하나의 어떤 일상이 되겠다. 그럼 얘는 취소.
예를 들면 우리가 어쩔 때 한 번씩 가는 여행,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조차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벗어난 공간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보통 추측이라는 거는 뭐뭐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추측의 표현이 있었어요? 뭐뭐일 것이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감상, 맥락상, 자, 거기 지문을 보면, 자, 거기, 나 작품의 두 번째 줄, 수도승일까?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추측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과객일까?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추측하는 거야. 왜? 수도승일까? 목주각이 서 있으니까.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이거든.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과객에서 두 번째 줄 내려오세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추측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일까 앞에 단어들이 똑같았어? 아니면 달라졌어? 달라졌지? 달라졌으니까 변주야, 변주. 추측의 표현. 일가가 나왔는데 그 일가 앞에 단어들이 살짝씩 바뀌었지? 그래서 추측 표현의 변주라고 하는 거야. 변주라는 거는 문제에서 변화를 의미해. 그래서 사물, 나무를 연상하는 거지. 나무의 의미를 연상하는 거지. 가능하지? 사물을 연상시키는 의미. 사물을 연상시키는 의미는 뭐야? 바로 수도승, 과객, 파수병. 자, 그걸 연상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은 현재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아니고 과거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아니야. 얘네들은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야. 현재형이 쓰인 거 맞고 과거형 쓰인 거 맞죠? 여기까진 맞지? 근데 그 뒤에 계절의 상징성 있었어? 사물이 바뀌는 거 있었어? 아니지. 그냥 똑같은 나무인데 내가 수도승일까? 과객일까? 파수병일까? 자, 그렇게 그냥 추측하고 있는 것 뿐이고. 여기 막 그 현재형을 애써서 계절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 그냥 여자를 보면서 그냥 하나 어떤 동질성을 느낀 거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5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고생했다. 다시는 이제 온라인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떨지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